바이든노믹스 내에서 미국의 인프라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수를 분석하는 요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말하는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탠다드 & 푸어스의 S&P 500 지수는 50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나스닥, 그것도 메거니 피션트라고 이야기하는 7개의 빅테크 관련주가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담당을 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었죠. 근데 7월 달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미국의 다우 지수, 쉽게 말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상당히 작은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는 왜 그랬냐면 3월 달에 글로벌은 SB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파산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1분기, 2분기에 보여줬던 미국의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회사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섹터가 다우 종목 금융 섹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대표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GE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존재하는 애플과 테슬라, 구글, 알파벳이 전부 다 신고가가 가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난 3월 달 이후 미국이 금리 인상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CPI와 물가가 어느 정도 꺾이고 달러 강세가 완충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부터는 다우와 S&P와 나스닥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수를 보면 다우 지수, S&P 지수는 이미 다시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한 자리고요. 나스닥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16,000선이 최고점이지만은 지금 현재는 14,000포인트입니다. 그럼 2,000포인트의 갭이 있지만은 말씀드린 메거니 피션트,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주 실적이 사실 최근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은행 위기 없는 거 아닌가, 더 이상 금리 침체 위기도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침체 확률이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가장 아마 의아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주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SB가 파산하고 미국의 주요 지방은행 기업들이 파산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글로벌 증시의 침체가 한국만큼이나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을 많이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 정작 상반기 미국 주도 금융회사들의 실적을 열어봤더니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는 대부분 지방은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JP모간, 찰스왑,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은 금융회사들은 한국의 금융회사와는 달리 상업회사와 투자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익스포저는 대부분이 지방은행들이었고 오히려 또 많은 투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들의 가장 높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NI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안정적인 성격을 보여주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우려와는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시장 일각에서 말했던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또 한 번의 재현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미국 정부의 가장 빠른 조치가 아무래도 금융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완화시켜줬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침체 확률은 좀 낮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미국 주식 중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섹터나 주식은 어디가? 아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연 이제 하반기를 보려볼 때 8월 달에 미국에서는 잭슨홀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20이라든지 영란은행 한국의 이창용 총재,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금융수장들이 글로벌 금융위 회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9월 달 시작하는 9월 FOMC 회의라든지 여기서 변곡점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만약에 어느 정도 금리 동결에 대한 시그널, 여전히 제롬 파월 의장은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한 가지 지난 7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이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생각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경기가 회복됐을 때 어느 정도 완충작용으로 갈 수 있는 점. 첫 번째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은 바로 에너지 가격의 반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바이든 정부, 바이든노믹스 내에서 미국의
인프라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유가 상승도 조금 경기 회복과 궤적을 같이 한다면 엑슨모빌이나 옥시덴탈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어느 정도 디커플링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바로 2021년도 코로나 시대에서 미국 증시의 독보적인 주도 섹터인 게 바로 헬스케어였습니다. 하반기가 접어들면서 미국의 헬스케어업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다시 기지개를 피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은 투자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 현재 거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거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할 때만 해도 이게 뭐야 했었습니다. 근데 23년 상반기를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심지어 테슬라, 애플까지 AI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AI는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우리 곁에 있던 산업입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우리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또 글로벌 주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AI 관련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거품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의 폭발적인 투자라고 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전히 퀘스천 마크와 숙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AI가 이미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AI는 이미 시작했다가 맞을 것 같군요. 우리가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아이언맨의 가장 친한 친구 자비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아이언맨이 소개된 적이 10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는 우리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지만은 본격적인 투자는 바로 엔비디아라는 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액션이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이미 시작했었지만은 본격적인 투자는 올해부터 제대로 진행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조차도 이제 AI 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애플 아니면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I란 게 어떻게 보게 되면 AI 솔루션을 만드는 구글이나 알파벳이 있을 수가 있고요. AI 반도체를 제작하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인텔 이런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자신의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간 애플의 행보를 보게 되면 항상 늦게 시작하지만 가장 빨리 점유율을 잡습니다. 메타가 라마라는 LLM, 대규모 거대 언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퀄컴과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합니다. 과연 애플은 조만간에 LLM이라고 이야기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출시하고 진행한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과연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애플의 LLM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마 23년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미국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까? 또 하나가 중국의 경기 침체는 언제 회복될 겁니다. 근데 많은 글로벌 IB들은 23년도 같은 경우는 적정 수준의 연착륙을 전망을 하면서도 사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4년도의 전망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축이죠. 과연 긴축의 종료와 경기 회복에 대한 과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023년도 하반기 정시 또한 긴축의 종료에 대한 시그널과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숙제를 같이 안고 갈 것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 상반기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성장주 위주의 증시가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단 하나 시장의 결이 바뀌는 하나의 시그널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이든 글로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동결에 대한 메시지가 강화될 겁니다. 동결 다음인 이다로 가죠. 만약에 시장에서 금리 이다라는 카드가 나온다면 아마 시장 그때부터 지금처럼 고속 성장주에 대한 매력보다는 이제는 경기 회복주에 대한 쉽게 말해서 자산주, 가치주 쪽으로 로테이션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강세가 진행될 것이고, 시장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물가가 안정됐다는 이름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 카드를 낸다면 그때부터는 성장주 프리미엄은 다소 감소하고 실제적으로 숫자로 실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 기업 쪽으로 시장의 힘은 분산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700선은 올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능하죠.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2,700이라는 자리는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저는 저한테 가끔은 3,000선 가겠습니까라고 묻는 거를 좀 원하는데 한국의 주식은 시가총액 비중으로 지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되라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성장주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반도체는 약간 경기 회복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회복된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을 해서 조금 폭발적인 반응을 하는 거고 물론 23년도 상반기 반도체는 실제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고속 성장률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만은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23년도 바닥론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바닥론이 나왔다는 것은 반도체는 역시나 경기 회복주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뀌어버린 시가총액의 지도 판도에서는 이미 10위권 내로 들어와 있는 포스코 그룹의 상승 탄력을 봤을 때 충분히 2,700 그 이상의 섹터는 두 섹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배당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건 물론 뭐 욕심이 많아서 안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 배당해서 몇 퍼센트, 10% 나오기도 어려운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배당 투자를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생각하지 말고 5년, 10년 동안 계속 모아간다면 부의 복리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배당 성향이 높을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의 산업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한국은 가공무역, 중간무역을 하죠. 외국에서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그걸 가공 생산해서 다시 완제품 회사에 파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는 원재료 매입 비용에 대한 리스크도 항상 발생을 합니다. 곡물 가격, 원재료 가격, 그리고 환율이라는 변수도 작용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잘 벌어들인 이익 자체를 계속적으로 주주의 몫을 위해서 배당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 흐름입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산업 구조 자체가 원자재가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가공 생산해서 재수출한다면 결정적으로 이익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땅은 작고 인구도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익은 해외로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배당 성향이 높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실제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점수를 두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건 투자자 본인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염두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애플은 배당 성향이 30%가 넘죠. 근데 삼성은 10%가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애플을 선호하는 것이고 아주 단기 자금들은 삼성전자의 폭발적인 성장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 미국의 1위 기업, 한국의 1위 기업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한국 기업에 대한 배당 투자는 조금 지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 친구를 곁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계열서와 함께 하십시오.